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텔을 완전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애슬레틱, 로마노, 독일 현지 측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디애슬레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임대료 1,000만 유로, 이적료 3,500만 유로, 거기다 옵션 1,000만 유로 이렇게 해서 총액 5,500만 유로의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868억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텔을 영입한 이유, 토트넘의 빙의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텔이 토트넘에 오피셜로 합류한다면 어떻게 활용될지 활용법도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텔은 어떤 선수인지 한번 볼게요. 텔은 2005년생 20살이고요. 나이는 아주 어린 편입니다. 프랑스 국적이고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키는 183에 스트라이커와 윙어 두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요. 윙어는 주로 왼쪽에서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의 24-25 시즌은 어땠을까요? 일단 텔이 전반기에는 바이에른 뮌헨에 소속되어 있었고 후반기에는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거의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14경기에서 한 골도 득점하지 못했고 어시스트 하나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69분이라는 아주 적은 출전 시간을 뛰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텔이 뮌헨에 계속 있으면 출전 시간 부여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임대를 추진했던 것 같고요. 후반기에는 토트넘에 합류해서 20경기 3골과 1개의 도움 1277분을 소화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때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의 경기 시간을 소화했죠. 그래서 이번 시즌 자체는 그렇게 좋은 시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뒤쪽에 설명드리긴 할 텐데 텔이 바이언에서 꽤 좋았어요. 그런데 전반기는 아예 존재감이 없었고요. 후반기도 토트넘에서 엄청나게 무언가를 많이 보여줬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합니다. 토트넘에선 어땠을까요? 일단 텔이 톱에 뛸 때가 꽤 있었어요. 초반 단계에서는 FA컵이라든지 유로파리그 이런 데서는 텔을 톱으로 기용했거든요. 그런데 텔이 피지컬이 엄청 좋은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는 등지고 공을 내주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할 때도 확실히 솔랑키보다는 노하우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방 압박에서 벗겨지면서 기회를 노출할 때가 꽤 있었고, 일단 토트넘 스트라이커는 비비고 리턴을 해주는 게 가능해야 하는데 텔이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텔이 톱에 있을 때는 소유권을 조금 잃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윙으로 뛸 때가 또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윙 자리에서는 톱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느꼈어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다 보니까 아예 실수가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점이 단단해서 못한 날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과감성은 있다, 젊은 선수의 패기는 있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일단 슈팅과 돌파 자체는 토트넘에 있던 기존 선수들보다는 과감성이 좀 있었어요. 주변 선수 눈치 크게 보지 않고 욕먹는 거 고려하지 않고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돌파 좀 과감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슈팅도 꽤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 시도하는 비율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때는 공격수들이 중거리 슈팅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텔은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도 꽤나 민첩한 느낌을 받았어요. 측면에서 공 잡아놓고 흔들면서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몸의 민첩성 이런 것도 좋았고요. 순간속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공 달고 달리는 내지는 공 없을 때 뛰는 스피드도 저는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텔이 토트넘에서 얘 놓치면 안 된다, 엄청 번뜩인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영입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가능성을 본 건데, 이제부터는 제가 토트넘의 빙의에서 어떤 생각으로 텔을 영입한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추측으로 해본 건 이 토트넘의 어린 선수 영입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23-24 시즌 영입 당시에 반더벤과 존슨, 당시 나이는 만 22세였습니다. 이 두 선수들이 결국에는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요. 24-25 시즌 이적 시장에서 되게 많은 어린 선수를 영입했죠. 아치그레이, 베리발, 양민혁 모두
영입 당시 만 18세일 때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아니고 10대 선수들을 먼저 선점하는 방식으로 영입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오도베르 역시 영입 당시에 만 19세, 그리고 골키퍼 킨스키도 영입 당시 만 21세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올해 여름에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는 부슈코비치란 센터백이 있어요. 이제 다른 리그에서 임대를 마치고 이번에 합류하게 되고요. 7월에 합류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만 18세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티스텔 만 20세에 토트넘에 합류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토트넘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적 시장 방향 자체가 어린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어린 선수들을 많이 데려온다. 이건 당장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터지면 재정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좀 싸게 데려와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팀에서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은 이걸로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게 더 이러한 영입 기조를 가속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레이, 베리발, 텔, 킨스키, 양민혁 이런 선수들이 한꺼번에 치고 올라왔을 때 토트넘은 거기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세대를 통해서 토트넘 구단 자체의 파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이 그런 식으로 성공했던 사례가 바로 데스크 라인입니다. 해리케인, 손흥민, 델리알리, 에릭센 모두가 어린 나이에 뭉쳐서 이 선수들을 바탕으로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까지 하는 그런 강함을 만들었고요. 그 시기에 리그 2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 같고요. 사실 S급을 전성기에 영입하는 건 지금 토트넘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과 분명히 경쟁할 팀들이 있기 때문이죠.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날, 첼시 같은 팀이고요. 이 팀들은 상대적으로 토트넘에 비해서 메리트가 많습니다. 일단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이렇게 탑3는 챔피언스 리그에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시티 같은 팀들은 토트넘에 비해서 주급도 훨씬 더 많이 챙겨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냉정하게 봤을 때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강등을 간신히 면한 팀으로 보일 수 있고 다음 시즌 물론 챔피언스 리그 나가지만 사실 리그 우승이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려보기에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팀입니다. 하지만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이런 팀들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팀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S급 선수들은 저런 빅클럽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토트넘은 영입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트넘에겐 현실적인 방안이 어린 선수를 미리미리 사와서 S급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토트넘의 어린 선수 영입 기조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 시즌 해봤다는 게 큽니다. 이제 어린 선수를 영입하는 거 오케이 좋아. 그러면 어떤 어린 선수를 영입할 건데 이게 또 기준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리그에서 뛰다가 온 어린 선수는 리스크가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전성기를 맞았던 선수도 다른 리그, 다른 감독을 만나면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 선수는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토트넘이 텔을 반 시즌 정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사용해 봤으니까 그런 면들도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텔이 다른 리그에 있는 유망주들보다는 프리미어 리그의 템포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파악이 조금 더 됐을 거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번 시즌의 경험치를 먹여봤기 때문에 다음 시즌 출전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서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손흥민의 대체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손흥민이 92년생인데 손흥민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선수들, 넉넉 잡아 5살 차이 나는 선수들을 생각해 볼게요. 그런 선수들은 무조건 주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높은 클래스의 선수가 1년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았고요. 그래서 당장 주전 자리를 엄청 많이 내주기에는 또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토트넘이 냉정하게 말해서 성적이 좀 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성적을 빡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성적 급한 상황에서 어린 선수를 여유 없이 기용하면 그 선수의 성장에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호일룬이란 선수를 예로 들 수 있죠. 호일룬이 아직 완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출전기에는 부여받고 그 상황에서 계속 결과를 요구받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만개할 수 없었고요. 자신감까지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퍼포먼스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는 어린 선수한테 너무 많은 출전 시간보다는 차근차근 출전 시간을 늘려주면서 기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손흥민이라는 주전 윙어를 1년 동안 기용한 뒤에 차근차근 출전 시간을 분배하면서 마티스텔이라는 선수를 키우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도베르라는 어린 선수도 있기 때문에 오도베르와 텔 이렇게 둘 중에 분배를 하면서 주전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프랭크 볼입니다. 사실 포스텍의 축구보다는 마티스텔이 이 프랭크 볼에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프랭크 볼의 사이드 윙어는 윙어보다는 윙포워드 스타일을 좀 선호하거든요. 뭐 윙어가 이제 사이드에서 미드필더적인 성향, 뭐 플레이 메이킹이라든지 패스라든지 크로스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윙포워드는 직접 타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프랭크 볼에서 윙어들은 직접 타격을 요구받는 경우들이 포스텍 때보다는 많고요. 그래서 이 직접적인 침투에 필요한 빠른 스피드, 그리고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양발 슈팅 능력, 또 세미 1대1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박스 안에 한 수비수 3, 4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1대1로 슈팅각 만든 다음에 슈팅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한 1대1 능력, 이런 것들은 텔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 능력들이 고점에 도달한다면 프랭크 볼에 꽤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볼을 생각했을 때도 이 텔을 영입한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넨의 고점을 발해서 영입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텔이 바이에른 미넨에서는 나왔을 때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정말 촉망받는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어요. 22-23 시즌 28경기 6골. 이게 경기 수만 보면은 골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대부분 교체로 투입된 거고요. 경기 시간은 661분 소화했습니다. 이걸 90분당으로 바꿔보면 0.9골입니다. 물론 바이에른 미넨이 리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90분당 0.9골이라는 수치는 엄청나게 좋은 수치고요. 이걸 지금보다도 한 2-3살 어린 나이에 보여줬다는 거, 이게 놀라운 부분이겠죠. 또 23-24 시즌 41경기 10골과 6개 어시스트. 이 역시 90분당 0.6골과 0.4 어시스트로 환산할 수 있고요. 시즌이 지나면서 더더욱 무르익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퍼포먼스면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더 괴물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번 시즌 주춤하긴 했지만 토트넘은 이런 바이에른 미넨 시절의 고점을 생각해서 영입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트넘의 빙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텔이라는 선수가 이 정도 큰 돈을 들여서 영입하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어린 선수는 포텐셜을 보고 영입하는 거잖아요. 가능성. 그러니까 냉정하게 토트넘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많은 편이냐? 라고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글쎄?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트넘이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걸 봤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가능성에 좀 치우쳐져서 하는 영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860억을 투자할 영입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린 선수가 단기간에 터진다기보다는 한 3-4년 보면서 그때 시점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액을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텔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모습은 막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활약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리니까 빵 터지지 않아도 리셀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어느 정도 괜찮다면 나중에 판매할 때 금액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안전장치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텔 완전 영입 소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